아침에 거울을 보다가 문득 내 얼굴이 예전 같지 않게 그늘져 보일 때가 있으신가요? 기미는 더 넓어진 것 같고 잡티들은 더 진하게 눈에 띄어 속상하실 겁니다. 피로 탓인가 싶어 푹 자보기도 하고 좋은 화장품을 발라봐도 금세 다시 칙칙해지는 피부톤 때문에 이제 나도 늙었구나 하며 한숨 쉬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 이건 단순히 나이 문제가 아닙니다. 피부가 스스로 회복할 기초 체력이 떨어졌다는 신호일 뿐이에요. 막힌 길을 뚫어주듯 피부의 숨통만 트이워주면 맑은 안색과 고운 결은 분명 다시 돌아옵니다. 오늘은 냉장고 속 재료만으로 피부의 빛을 되찾는 3당의 비법을 공유하려 합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 기미를 부드럽게 옅게 만들고 두 번째 단계에서 진한 잡티들을 지우개로 지운 듯 흐릿하게 만든 뒤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서는 그 끈질긴 검버섯의 경계까지 허물어뜨리는 과정을 보여드릴 겁니다. 특히 마지막 단계는 직접 해보신 분들이 감탄했던 핵심 비법이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얼굴에 환한 생기를 다시 불어넣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미 지우개라 불리는 생감자 파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자라고 하면 그냥 먹는 거 아니야 하시겠지만 감자는 옛날부터 민간에서 피부 미용에 널리 쓰여온 식재료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에서는 여름에 햇볕에 타면 감자를 갈아서 부치라고 하셨잖아요. 화상을 입었을 때도 막 감자를 부치라고 하셨고요. 이게 다 이유가 있는 지혜였습니다. 감자에는 비타민C가 사과보다 5배나 많이 들어있습니다. 비타민C가 미백에 좋다는 건 다들 아시죠? 그런데 보통 비타민C는 열에 약해서 조리하면 파괴됩니다. 그런데 감자의 비타민C는 특이하게도 전분에 보호되어 있어서 열을 가해도 잘 파괴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팩을 할 거니까 생으로 쓰면 비타민C를 온전히 피부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감자에 들어있는 카테콜라아제라는 효소입니다. 이름이 어렵죠. 쉽게 말씀드리면 멜라닌을 만드는 과정을 방해하는 효소입니다. 그러니까 감자를 피부에 바르면 색소가 새로 만들어지는 걸 막아주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감자에는 비타민 B6과 나이아신도 풍부합니다. 나이아신은 요즘 고급 미백 화장품에 많이 들어가는 성분인데 이게 감자의 천연으로 들어있습니다. 또 감자는 수분이 80% 가까이 들어있어서 팩을 하면 피부에 수분을 듬뿍 공급해 줍니다. 건조한 피부는 칙칙해 보이거든요. 수분이 차면 피부가 통통해지면서 광이 납니다. 제가 실제로 환자분께 권해드린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제 환자분 중에 68세 되신 박 여사님이 계셨습니다. 얼굴 양볼에 동전만 한 기미가 있으셨는데 오랜 세월 농사일을 하시면서 생긴 거였습니다. 피부과 레이저 치료를 받아보셨는데 몇 달 지나니까 다시 올라오더라고 속상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감자팩을 알려드렸습니다. 박 여사님이 처음에는 에이 감자로 뭐가 되겠어 하시면서 반신반의 하셨습니다. 그런데 손녀 돌잔치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니까 믿져야 본전이다 하시면서 시작하셨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꼬박꼬박 하셨습니다. 열흘쯤 지나니까 피부결이 좀 달라졌다고 느끼셨대요. 보름이 지나니까 기미가 옅어지기 시작했고 한 달 되니까 동전만 하던 기미가 콩알만 해졌습니다. 손녀 돌잔치에 가셨는데 오랜만에 뵙는 친척분들이 다들 언니 피부가 왜 이렇게 좋아졌어? 뭐 했어? 하고 물어보시더랍니다. 박 여사님이 그때 그 뿌듯한 표정으로 저한테 전화해서 말씀해 주셨을 때 저도 정말 기뻤습니다. 그분이 쓰신 감자가 시장에서 한 봉지에 3,000원이었거든요. 3,000원으로 300만 원짜리 레이저 효과를 보신 겁니다. 자, 이제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정말 간단합니다. 먼저 감자 반 개를 준비합니다. 껍질을 벗기시고요. 강판에 곱게 갈아주세요. 믹서기보다 강판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믹서기로 갈면 너무 곱게 갈려서 효소가 파괴될 수 있거든요. 강판으로 갈면 입자가 살아있어서 효소 활성이 유지됩니다. 갈면 물기가 나오는데 그 물기까지 다 쓰시면 됩니다. 그 물에도 영양 성분이 녹아 있거든요. 여기에 밀가루 한 큰술을 섞어서 농도를 조절합니다. 감자만 바르면 너무 물기가 많아서 흘러내리거든요. 밀가루를 넣으면 걸쭉하게 되어서 얼굴에 잘 붙습니다.
게다가 밀가루에도 미백 성분이 있어서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마지막으로 꿀 한 티스푼을 넣어주세요. 꿀은 천연 보습제입니다. 팩을 하는 동안 피부가 마르지 않게 수분을 잡아주고 꿀에 있는 항산화 성분이 피부 노화도 막아줍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잘 섞어주시면 감자팩 완성입니다. 사용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세안을 하신 다음에 얼굴에 거즈를 올려주세요. 거즈가 없으시면 얇은 면 수건이나 화장솜을 펼쳐서 올리셔도 됩니다. 그 위에 팩을 바르세요. 왜 거즈를 까느냐면 나중에 떼어낼 때 편하고 감자 입자가 피부에 직접 닿아서 자극이 되는 걸 막아줍니다. 15분에서 20분 정도 두세요. 그 사이에 편하게 누워서 쉬시면 됩니다. 좋아하는 라디오 틀어놓고 눈 감고 계시면 금방 지나갑니다. 감자가 살짝 마르면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씻어내세요. 너무 뜨거운 물은 피부에 자극이 되니까 미지근하게 해주시고요. 문지르지 마시고 물로 적셔서 살살 닦아내시면 됩니다. 일주일에 2번이면 충분합니다. 너무 자주 하시면 오히려 피부에 부담이 갈 수 있어요. 화요일, 금요일 이렇게 정해놓고 하시면 잊어버리지 않으시겠죠. 아니면 목욕하시는 날 하신다든지 본인이 기억하기 쉬운 날로 정해두세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감자에 싹이 난 건 쓰시면 안 됩니다. 감자 싹에는 솔라닌이라는 독소가 있어서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싹이 나지 않은 신선한 감자로 해주시고요. 만약 피부가 예민하신 분이라면 팔 안쪽에 먼저 테스트해 보시고 이상이 없으면 얼굴에 사용하세요. 물론 감자는 자극이 거의 없어서 대부분 괜찮으시지만 혹시 모르니까요. 팩을 하고 나면 피부가 촉촉하고 화사해진 게 바로 느껴지실 겁니다. 처음 몇 번은 큰 변화를 못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게 당연합니다. 피부 재생 주기가 보통 한 달 정도니까요. 한 달 정도 꾸준히 하시면 분명히 달라지신 걸 느끼실 겁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두 번째로 묵은 각질을 녹여내는 우유 파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미가 안 없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피부 위에 딱딱하게 굳은 각질이 덮여 있어서 아무리 좋은 걸 발라도 흡수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죽은 세포들이 겹겹이 쌓여 있으니까 그 아래 있는 기미에 아무리 좋은 성분을 발라봤자 닿질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싼 화장품 발라도 효과가 없다라고 느끼시는 거예요. 피부과에서 하는 스케일링이나 필링이 바로 이 각질을 벗겨내는 시술입니다. 산성 성분으로 각질을 녹여내서 새 피부가 올라오게 하는 건데 시술 한 번에 5만 원에서 10만 원씩 합니다. 그런데 이걸 집에서 공짜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우유입니다. 우유에는 젖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젖산은 HHA라고 하는 알파 하이드록시산의 일종인데 피부과에서 쓰는 필링제의 주성분입니다. 이 젖산이 각질을 부드럽게 녹여줍니다. 시중에 파는 필링제보다 농도가 낮아서 자극 없이 순하게 각질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재밌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유통기한이 3, 4일 지난 우유 버리지 마세요. 발효되면서 젖산 성분이 더 풍부해져서 오히려 피부에는 더 좋습니다. 물론 많이 상해서 냄새가 심하게 나면 안 되고요. 살짝 시큼해진 정도면 오히려 피부 팩으로 쓰기에 딱 좋습니다. 먹기는 좀 그렇지만 버리기 아까울 때 피부에 쓰시면 됩니다. 클레오파트라가 왜 우유로 목욕을 했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옛날 이집트에서 이미 우유가 피부에 좋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클레오파트라의 빛나는 피부 비결이 바로 우유 목욕이었다는 건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목욕까지 할 필요 없이 화장솜에 적셔서 얼굴에만 올려주면 됩니다. 사용 방법 알려드릴게요. 화장솜을 차가운 우유에 푹 적셔주세요. 차가운 게 좋습니다. 모공을 조여주고 진정 효과도 있거든요. 적신 화장솜을 기미와 검버섯이 심한 부위에 올려주세요. 보통 광대뼈 부분하고 눈가 주변에 기미가 많잖아요. 그 부위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10분 정도 두세요. 화장솜이 마르면 다시 우유에 적셔서 올려주셔도 됩니다. 10분 뒤에 떼어내시고 물세안만 가볍게 하시면 됩니다. 비누나 세안제 쓰실 필요 없어요. 그냥 미지근한 물로 우유 성분만 가볍게 닦아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묵은 각질이 벗겨지면서 그 밑에 숨어있던 뽀얀 새살이 올라옵니다.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우유를 조금 데워서 세안할 때 쓰는 방법입니다. 저녁에 세수하실 때 세안제로 먼저 씻으시고요. 마지막에 따뜻하게 든 우유로 얼굴을 적셔주세요. 손으로 부드럽게 마사지 하듯이 문질러 주시고 미지근한 물로 헹궈내시면 됩니다. 이것만 해도 피부결이 확 달라집니다. 제가 아는 선배 의사 한 분이 계신데 그분 어머님이 75세 되셨습니다. 그분 어머님이 이 우유 세안을 30년 넘게 해오셨대요. 제가 뵌 적이 있는데 정말 피부가 75세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곱고 환하셨습니다. 기미도 거의 없으시고요. 그분 말씀이 비결이 뭐냐고 물으니까 젊어서부터 우유로 세수했다 그러시더라고요. 우유팩은 일주일에 2-3번 정도 하시면 됩니다. 너무 자주 하시면 각질이 과하게 벗겨져서 피부가 민감해질 수 있어요. 적당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주의할 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유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피부에도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팔 안쪽에 먼저 테스트해 보시고 빨갛게 되거나 가렵거나 하면 사용하지 마세요. 우유 알레르기 없으신 분들은 걱정 없이 사용하셔도 됩니다. 세 번째로 옛날 궁중 여인들의 세안 비법, 쌀뜨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쌀을 씻으면 나오는 그 하얀 물 그냥 하수구로 버리셨죠. 그게 바로 피부 영양, 덩어리입니다. 옛날 궁중 여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피부가 곱고 하였는지 아세요? 비싼 화장품이 없던 시절에 그분들이 쓴 게 바로 쌀뜨물이었습니다. 조선시대 궁녀들 사이에서 쌀뜨물 세안은 필수였습니다. 왕비 마마를 모시는 궁녀들은 항상 깨끗하고 단정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매일 쌀뜨물로 세안을 했습니다. 명성황후도 쌀뜨물로 세수를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미용법입니다. 쌀뜨물에는 비타민 B1과 B가 풍부합니다. 비타민 B군은 피부 재생을 돕고 염증을 가라앉혀 줍니다. 또 세라마이드 성분이 들어있어서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피부 장벽이 튼튼해야 외부 자극에 강해지고 수분도 잘 잡아둘 수 있거든요. 그리고 쌀뜨물에 있는 피틴산이라는 성분이 멜라닌 생성을 막아줍니다. 앞서 감자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색소를 만드는 효소의 활동을 억제해서 기미와 잡티가 더 생기는 걸 막아주는 겁니다. 거기에 쌀뜨물은 약산성이라서 피부의 산도와 비슷해서 자극이 없습니다. 사용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쌀을 씻으실 때 첫 번째 씻은 물은 버리세요. 첫 번째 물에는 농약이나 먼지 같은 이물질이 씻겨 나올 수 있거든요. 두 번째나 세 번째 씻은 뽀얀 물을 받아서 쓰시면 됩니다. 하얀 쌀겨가 녹아있는 그 물 있잖아요. 그게 바로 피부에 좋은 성분들입니다. 받아둔 쌀뜨물을 세안 마지막 단계에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세안제로 세수를 다 하시고요. 마지막에 이 쌀뜨물로 얼굴을 적셔주세요. 손으로 톡톡 두드리면서 피부에 새으며들게 해주시고요. 일반 물로 헹구지 마시고 그대로 수건으로 톡톡 닦아서 마무리하세요. 쌀뜨물 성분이 피부에 남아있어야 효과가 있거든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쌀뜨물로 헹군 다음에 다시 물로 헹구시면 효과가 없어요. 쌀뜨물을 마지막 헹군 물로 쓰셔야 합니다. 그래야 피부에 영양 성분이 남아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세안할 때마다 쌀뜨물을 쓰시면 일주일 안에 피부톤이 달라지신 걸 느끼실 겁니다. 얼굴색이 맑아지고 결도 고와집니다. 주변에서 너 요새 얼굴색이 좋아졌다, 뭐 하냐 이런 말씀 꼭 들으실 겁니다. 쌀뜨물을 보관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매번 밥할 때마다 받아서 쓰시면 좋은데 미리 받아두고 싶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땐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하루 이틀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 이상 두시면 상할 수 있으니까 그땐 버리시고요. 더 좋은 방법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받아둔 쌀뜨물을 냉장고에 반나절 정도 두시면 아래에 하얀 앙금이 가라앉습니다. 위에 맑은 물은 따라내시고 그 하얀 앙금만 모아서 쓰시면 농축된 쌀뜨물이 됩니다. 이건 팩처럼 쓰셔도 됩니다. 얼굴에 바르고 10분 정도 두셨다가 씻어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3가지 기본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들 피부 상태가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피부 타입별로 알려드릴게요. 똑같은 방법이라도 내 피부에 맞게 조절하시면 효과가 2배가 됩니다. 지성 피부이신 분들 계시죠? 오후만 되면 얼굴이 번들번들해지고 기름종이가 필수인 분들요. 지성 피부는 피지가 많이 나오는 대신 수분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기름은 많은데 속은 건조한 거죠. 지성 피부이신 분들은 감자팩에 밀가루 양을 반 큰술 더 넣으시면 좋습니다. 밀가루가 피지를 흡수해 주거든요. 꿀은 반 티스푼만 넣으세요. 너무 많이 넣으면 끈적여서 지성 피부에는 불편하실 수 있어요. 팩 후에 미지근한 물로 깨끗이 씻어내시는 게 중요합니다. 우유팩은 지성 피부에 아주 좋습니다. 젖산이 과잉 피지와 각질을 동시에 제거해 주거든요. 일주일에 3번 정도 하셔도 됩니다. 모공이 막히는 걸 예방해 주고 피부결이 매끈해집니다. 쌀뜨물은 지성 피부에 특히 추천드립니다. 기름기를 잡아주면서 피부를 맑게 해주거든요. 아침 저녁으로 빠지지 말고 꼬박꼬박 사용하세요. 건성 피부이신 분들은 반대입니다. 세수하고 나면 얼굴이 당기고 각질이 일어나시는 분들요. 건성 피부는 무조건 보습이 중요합니다. 건성 피부이신 분들은 감자파에게 꿀을 넉넉하게 2티스푼 넣으세요. 그리고 올리브유나 코코넛 오일 서너 방울을 추가로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밀가루는 반 큰술만 넣으세요. 너무 많이 넣으면 피부가 더 당길 수 있거든요. 우유팩은 건성 피부도 좋긴 한데 횟수를 줄이세요. 일주일에 1번이면 충분합니다. 각질 제거를 너무 자주 하면 이미 얇은 피부가 더 민감해질 수 있어요. 쌀뜨물은 건성 피부에도 문제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쌀뜨물 자체가 순하고 자극이 없거든요. 세안 후에 쌀뜨물로 헹구시고 보습제를 바로 바르시면 촉촉함이 오래갑니다. 민감성 피부이신 분들 가장 조심하셔야 합니다. 조금만 자극을 받아도 빨갛게 되고 가려우신 분들 계시죠. 이런 분들은 뭘 바르든 조심스러우시잖아요. 민감성 피부이신 분들은 감자팩을 하시기 전에 반드시 팔 안쪽에 테스트를 먼저 해보세요. 이상이 없으시면 밀가루 대신 찹쌀가루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찹쌀가루가 밀가루보다 더 순하거든요. 꿀도 한 티스푼만 넣으시고요. 팩 시간도 10분으로 짧게 하세요. 처음에는 더 짧게 5분부터 시작하셔서 괜찮으시면 서서히 시간을 늘려가세요. 우유팩은 민감성 피부에는 조심해서 하셔야 합니다. 젖산이 자극이 될 수 있거든요. 하시더라도 일주일에 1번만 하시고 시간도 5분 이내로 짧게 하세요. 피부가 빨갛게 되거나 따갑거나 하면 바로 중단하시고요. 쌀뜨물은 민감성 피부에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자극이 거의 없고 진정 효과까지 있거든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쌀뜨물 세안을 하시면 민감한 피부가 점점 건강해지실 겁니다. 복합성 피부이신 분들도 계시죠. 이마랑 코는 기름지고 볼은 건조한 분들요. 이런 분들은 부위별로 다르게 관리하시면 됩니다. 감자팩을 하실 때 이마랑 코에는 밀가루를 좀 더 넣은 버전을 바르시고 볼에는 꿀을 좀 더 넣은 버전을 바르세요. 두 가지를 조금씩 다르게 만들어서 부위별로 나눠 바르시면 됩니다. 우유팩은 이마랑 코 위주로 하시고요. 볼은 건조하니까 우유팩 대신 쌀뜨물, 앙금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계절별, 피부 타입별 활용법이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자주 하시는 실수들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도 잘못 쓰면 역효과가 나거든요. 첫 번째로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팩을 너무 오래 하시는 겁니다. 좋으니까 오래 하면 더 좋겠지 하시면서 30분, 40분씩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팩을 너무 오래 하면 오히려 피부에서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팩이 마르면서 피부에 수분까지 빨아가는 거예요. 감자팩은 20분을 넘기지 마시고요. 우유팩은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쌀뜨물 앙금팩도 10분 정도만 하세요. 두 번째 실수는 매일 팩을 하시는 겁니다. 부지런하신 분들이 이런 실수를 많이 하세요. 좋다니까 매일 해야지 하시면서 매일 감자팩 하시고 매일 우유팩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피부에도 휴식이 필요합니다. 매일 팩을 하면 피부가 재생될 시간이 없어요. 감자팩은 일주일에 2번, 우유팩은 2~3번이면 충분합니다.
쌀뜨물 세안만 매일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실수는 세안을 대충 하시는 겁니다. 팩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전에 세안을 제대로 안 하시면 소용없습니다. 화장품 잔여물이나 피지가 남아있으면 팩 성분이 피부에 스며들지 못해요. 팩 하시기 전에 꼭 깨끗하게 세안하시고요. 세안제로 2번 씻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번째 실수는 팩 후에 보습을 안 하시는 겁니다. 팩을 하고 나면 피부가 촉촉한 느낌이 들어서 그냥 끝내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팩 후에는 모공이 열려 있어서 수분이 빠지기 쉬운 상태예요. 반드시 보습제를 발라서 수분을 잡아주셔야 합니다. 비싼 거 안 쓰셔도 됩니다. 집에 있는 크림이나 로션이면 충분합니다. 5번째 실수는 낮에 팩을 하시고 바로 외출하시는 겁니다. 감자팩이든 우유팩이든 각질을 제거하고 나면 피부가 민감해진 상태입니다. 이때 자외선을 쬐면 오히려 기미가 더 심해질 수 있어요. 팩은 꼭 저녁에 하시고요. 다음 날 외출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세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6번째 실수는 감자를 껍질째 쓰시는 겁니다. 인터넷에 껍질에도 영양이 있다라고 해서 껍질째 갈아서 쓰시는 분들 계세요. 감자 껍질에는 흙이나 농약 잔여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꼭 껍질을 벗기시고 사용하세요. 유기농 감자라고 해도 껍질은 벗기시는 게 안전합니다. 7번째 실수는 만들어 놓은 팩을 보관해서 쓰시는 겁니다. 한 번에 많이 만들어서 냉장고에 넣어두고 일주일 내내 쓰시는 분들 계세요. 천연 재료는 방부제가 없어서 금방 상합니다. 감자팩은 만드시면 바로 쓰시고 남기지 마세요. 쌀뜨물도 이틀 이상 보관하지 마시고요. 매번 신선하게 만들어서 쓰시는 게 효과도 좋고 안전합니다. 8번째 실수는 알레르기 테스트를 건너뛰시는 겁니다. 천연 재료니까 괜찮겠지 하시면서 바로 얼굴에 바르시는 분들 많으세요. 천연 재료도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우유 알레르기, 밀가루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 주의하셔야 해요. 처음 사용하실 때는 꼭 팔 안쪽에 조금 바르시고 하루 정도 지켜보세요. 이상이 없으면 얼굴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9번째 실수는 기대치를 너무 높이 잡으시는 겁니다. 한두 번 하시고 안 되네 하시면서 포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피부 재생 주기가 1달 정도입니다. 최소 1달은 꾸준히 하셔야 효과를 느끼실 수 있어요. 성급하게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해보세요. 3개월 정도 하시면 주변에서 알아볼 정도로 달라지실 겁니다. 10번째 실수는 피부 트러블이 있는데 팩을 하시는 겁니다. 여드름이 나셨거나 피부에 상처가 있거나 피부염이 있으신 상태에서 팩을 하시면 안 됩니다. 트러블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피부가 건강한 상태에서 팩을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피부에 문제가 있으시면 먼저 치료를 받으시고 나아지신 다음에 팩을 시작하세요. 이 10가지 실수만 안 하셔도 효과가 확 달라지실 겁니다. 정리하자면 팩 시간은 정해진 시간만 지키시고 횟수도 적당히 하시고 세안 깨끗이 하시고 보습 잘 챙기시고 저녁에 하시고 껍질 벗기시고 매번 새로 만드시고 알레르기 테스트 하시고 꾸준히 하시고 피부 건강할 때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생활 습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팩만 열심히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팩도 속이 건강해야 효과를 봅니다. 피부는 우리 몸의 거울이거든요. 속이 안 좋으면 얼굴에 다 드러납니다. 첫째로 물을 많이 드세요.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못 느끼셔서 물을 잘 안 드시거든요. 그런데 피부 수분은 안에서부터 채워지는 겁니다. 하루에 8잔 정도는 드시도록 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1잔 드시고요. 식사 전후로 1잔씩 드시고요. 자기 전에 1잔 드시면 됩니다. 물을 충분히 드시면 피부가 촉촉해지고 탄력도 좋아집니다. 둘째로 밤 11시 전에는 주무세요.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피부 재생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이 시간에 깊이 주무셔야 피부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늦게까지 TV 보시거나 스마트폰 하시면서 안 주무시면 피부가 재생될 시간이 없어요. 일찍 주무시는 습관 들이세요. 셋째로 자외선을 피하세요. 기미의 가장 큰 원인이 자외선입니다.
아무리 팩을 열심히 해도 낮에 햇빛을 마구 쬐시면 소용없습니다. 외출하실 때 모자 쓰시고요. 양산 들고 다니시고요. 자외선 차단제 바르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흐린 날도 자외선은 있거든요. 비 오는 날 빼고는 자외선 차단제 바르시는 게 좋습니다. 넷째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게 피부에 안 좋습니다. 색소 침착도 심해지고 피부 노화도 빨라집니다. 속상한 일 있으시면 친구분들 만나서 수다 떠시고요. 좋아하시는 노래 들으시고요. 산책도 하시면서 마음을 편하게 가지세요. 마음이 편해야 얼굴도 환해집니다. 다섯째로 충분히 드세요. 영양이 부족하면 피부도 힘이 없어집니다. 특히 단백질이 중요합니다. 고기나 생선이나 두부나 계란 같은 단백질 음식 챙겨 드세요. 비타민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도 많이 드시고요. 잘 드셔야 피부도 건강해집니다. 이제 와서 내가 예뻐져서 뭐 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이 어머님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내일보다 오늘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 달 뒤, 두 달 뒤 거울 보시면서 웃으실 어머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거울 속에 내가 환하게 웃으면 자식들도 남편도 덩달아 행복해집니다. 어머니 오늘 기분 좋아 보여요 하고 자식이 말할 때 그 기분 아시잖아요. 나를 위해서 예뻐지시는 게 결국 가족 모두를 위한 일입니다. 오늘 당장 저녁 반찬 하려고 사둔 감자 하나 내 피부에 양보해 보세요. 내일 아침 쌀 씻으실 때 쌀뜨물 버리지 마시고 받아두세요. 냉장고에 유통기한 임박한 우유 있으면 오늘 저녁에 팩 한번 해보세요. 시작이 반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시작하시면 한 달 뒤에 결과가 보입니다. 미루지 마세요. 이 영상 끄시자마자 바로 감자 꺼내시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은 오랜 세월 전해져 온 민간요법이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효과를 보신 방법입니다만 모든 분께 똑같은 효과가 있다라고 장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피부 상태는 개인마다 다르고 특히 피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전문의와 상담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도 본인 피부에 맞는지 먼저 테스트해 보시고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주변의 기미 때문에 속상해 하시는 친구분들께도 공유해 주세요. 함께 예뻐지셔야죠. 영상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머님들의 환한 미소를 응원합니다. 다음에 또 건강하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